안녕하세요. 권민호입니다. 갤러리 좋으니 이번 전시에 인터뷰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201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나름 바쁘게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나름 대학원 졸업 준비를 하면서 구축한 작업의 방식이 있었고요. 그 방식은 뭐 저의 작업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건축적인 드로잉, 건축적이고 기술적인 드로잉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동영상, 구축한 그 두 가지 매체를 주요한 수단으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작업 활동을 해온 것 같아요. 고맙게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런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작가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 있게 할 만큼의 일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파인아트 플랫폼에서도 작업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파인아트 플랫폼에서 쇼케이스처럼 선보였던 그 작업의 방식에 관심을 가진 뭐 회사나 단체들이 있었고, 그 회사들을 위해서 또 상업적인 작업을 했었습니다. 작업의 표현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건드리고 있는 주제, 제가 좀 망설이는 이유는 제가 꽤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게 좀 민망스러움이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관심을 가진 표현의 방식이 건축적인 드로잉과 그리고 기계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드로잉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주제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란 제 나라의 역사에 대한, 특히 산업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제가 나름대로 구축한 그 표현의 방식은 그런 기술적인 드로잉의 형상을 띄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 적절한 툴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표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을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가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그나마 주목받을 수 있었던 표현 방식을 먼저 구축했던 것 같고요. 그 구축했던 표현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소재거리를 거꾸로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 학교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학교 후배가 저에게 선배는 왜 그런 작업을 그런 표현 방식으로 하는지를 물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불행히도 거기에 적절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예술가 분들이 있고 그 예술가 분들의 이야기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다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표현 방식에 대한 개념적인 멋들어진 이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답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왜 그런 표현 방식을 통해서 네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적이고 예술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제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닥치는 대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은 저한테 제가 풀어야 되는 작은 숙제였고, 그 숙제를 어떻게 멋지고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프로젝트마다 그것이 파인아트 프로젝트든 상업적인 프로젝트든 제가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달랐습니다. 어떤 기회는 큰 돈을 줘서 제가 익숙치 않은, 제가 혹은 사용해보고 싶었던 재료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기회들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급급하게 그 현실에 맞춰서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재미있게도 뭔가 그렇듯하고 예술적이고 개념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저한테 주어진 그 각각의 상황들, 각각의 기회들에 맞춰서 표현의 방식들을 나름 발전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졸업작업에서부터 시작한 블랙 앤 화이트 드로잉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진 움직이는 작업물이 있다. 동영상과 평면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의 방식으로 보여준다. 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어진 기회에 맞춰서 표현의 방식의 차이를 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는 드로잉이 있고 그 드로잉에 만들어진 동영상을 직접 맞춰서 프로젝션 매핑의 방식으로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거대한 설치물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주어졌을 때는 한번 동영상과 드로잉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여주는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걸 따로 분리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동영상을 위해서 설치해야 했던 거치대가 작업을 이루는 중요한 설치 작업물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표현 방식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갤러리 조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갤러리 조은은 3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고 또 협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리 조은과의 만남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천고가 높고 큰 플로어가 주어지지 않은 공간이죠. 한남동에 있는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하얀색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공간에서 제가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설치의 방식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좋은 갤러리를 통해서 작업을 드러냈던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작업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로잉과 동영상, 그리고 그것들을 설치하는 설치물, 그것들이 하나로 엮어져서 구조적으로 엮어져서 하나의 작업물을 이루는데, 갤러리 조은에서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평면 작업을 조금 더 길들여진 방식으로 드러내보자. 그래서 그 작업물이 관객들의 벽에 걸릴 수 있게, 혹은 그들의 일하는 공간에 걸릴 수 있게, 그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가장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방식, 안전한 방식으로 그 기회를 활용해 왔던 것 같아요. 반듯하게 트레이싱지를 드라이 마운트하고, 그리고 드라이 마운트한 그 위에 다시 한번 자국들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한 액자에 유리를 껴서 내보낸다 정도의 시도였죠. 근데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표현 방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주어진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과 드로잉과 설치, 공간, 그것이 아우러져야지 비로소 제가 드러내고 싶은 어떤 분위기에 결과물이 나오고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인 평면 드로잉만 따로 떼서 그것만 가지고 작업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러내고 싶은 스펙터클이나
어떤 다양한 레이어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어떻게 그 평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 안에서 제가 드러내고 싶은 다양한 질감과 다양한 레이어의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억지로 설치물을 가져다 들어오고 또 영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했을 때 억지스럽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평면 작업 안에서 그 평면 작업 안에서 다양한 결들,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봤을 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사용했을 때 드러냈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레이어를 어떻게 그 평면이라고 하는 제한된 매체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가 고민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이 10년을 맞이하는 전시의 제목으로 보정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칼리브레이션 페이지죠. 칼리브레이션 페이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 프린터에 익숙하고요. 여러분들이 프린터에 카트리지를 갈아 끼거나 아니면 프린터에 종이가 걸렸거나 프린터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프린팅하기 전에 이 프린터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나, 카트리지의 핀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나, 잉크는 적절히 들어가 있는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페이지예요. 칼리브레이션 페이지에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미지가 그 안에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 모를 점들과 선들, 그리고 전혀 생뚱맞은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죠. 그 이미지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 프린터가, 이 이미지를 뽑아내는 프린터가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페이지거든요. 이번 전시는 저에게 이 칼리브레이션 페이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면 안에서 제가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기 위한 제 점검 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지금까지 줄곧 사용해 왔던 표현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다시 보고 그것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칼리브레이션 페이지에는 여러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찍혀 있지만 그것들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특정 건축물을 드러내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사회정치적인 함의를 들여오고 하는 등의 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표현 방식으로 주로 사용했던, 즐겨 사용했던 것들을 해부해서 그것들을 더 작은 단위에서 나눠보고 또 극단적으로 그 요소들을 겹쳐도 보고 그리고 제가 작업하면서 항상 봐왔던 익숙한 풍경들을 재현해보고 그 익숙한 풍경이라 함은 지면과 지면이 마주쳤을 때 만들어지는 즐거운 질감들, 종이가 찢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질감들, 지면 위에 펜이 올려졌을 때 만들어지는 질감들, 제 손에 있는 땀 때문에 트레이싱지가 울게 되는, 울어서 만들어지는 질감들, 종이를 부착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그 마스킹 테이프와 트레이싱지가 만들어내는 조합들 등등의 것들입니다. 항상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야 됐고 그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점, 선, 면, 질감들을 따로 떼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사용하는 무기들이고 그 무기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재점검하는 순간, 그것들을 재점검함으로써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들, 이미지 만들기에 급급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하지만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었던 그
다양한 요소들 고유의 힘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전시의 의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칼리브레이션 페이지로 정했어요. 저도 어떤 테스트 프린트가 될지, 어떤 칼리브레이션 페이지가 갤러리 좋은 공간 안에 만들어질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 요소들은 준비되어 있고요. 그 구성 요소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매력들, 제가 느끼는 매력들을 관객들도 느낄 수 있게 배열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중첩돼서 이루어져 있고, 제가 평소에 이미지를 만들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밀도들이 그 페이지 안에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다시 10년 제가 계속 작업을 하게 된다면 평면 안에서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저의 이미지가 무엇이 될지 그 고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